안녕하세요. 애니메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한국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7월 달에 이 한국어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고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한번 오늘은 종합을 하고 또 거기를 갖고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도 잠깐 코멘트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던 거는 한국어에 어쩐 적이든 예문을 갖고 또는 말로 저기를 했던 여러분들한테 이 품사 얘기도 많이 했고, 그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는지도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어에서는 이거를 성분이라고 하는데, 성분은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을, 어떤 기능과 역할을 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품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냐? 9가지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쓰이느냐라고 하면은, 즉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주어, 목적어, 보호의 기능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사와 또 형용사가 있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뭘로 어떤 기능 역할을 하냐 하면은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자입니다.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모든 용어들은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를 들을 때 이게 서술어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뜻을 아셔야 되는데,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차례 서자입니다. 차례대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말을 하다 또는 글을 쓰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쓰는 말을 서술어라고 하고,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그 품사는 동사,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라고 하는 것은 그 품사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관형사와 부사의 품사는 수식을 해준다, 꾸며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꾸며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식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에서는 없는, 물론 일본어에는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다른 언어에는 없는 이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한자로서 조자는 도와줄 조, 그러니까 도와주다, 헬핑하는 워드, 그래서 헬핑 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명사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영어의 프리포지션, 전치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영어로 포스트 포지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관계를 갖게 하는지를 결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관계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탄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감탄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다시 이제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5가지 말이 있는데,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감탄언. 여기까지는 지금 이 기능하는 거하고 그룹핑한 거하고는 같은 얘기가 됩니다. 단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용자는 활용할 용자, 그러니까 활용되는 언어다. 무엇이 활용되느냐 하면은 동사, 형용사에는 어간과 어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변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미라고 그랬죠. 그 어미가 활용되는 것 때문에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체언이라고 해서 몸통이 되는 거, 뭐에 이러한 용언의 몸체가 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체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체, 체언인 거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울 때는 이러한 여기서 나오는 그 용어들이 전부 한자로 되어 있다. 그 한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지우고 이제 예문을 갖고 한국어에서의 성분이 어떤 저기를 하는지
또 영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갖고 예문을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한국어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여러 가지 품사가 있는데 특히 저는 이 그룹핑을 하는 것을 갖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이 칠판에 쓸 때 항상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호들이 나오는 것을 한번 봤을 겁니다. 자, 이거는 괄호입니다. 괄호라고 하는 것은 묶을 거죠. 묶어주는 겁니다. 부호로 묶어주는 것인데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라운드 브래킷이라고 하고 이건 앵글 브래킷이라고 하고 이건 트위스티드 브래킷, 앵글 브래킷, 이거는 스퀘어 브래킷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쭉 이렇게 약속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명사에다가 자, 제가 말씀드린 명사에 조사가 붙어 있을 때 이때 요거를 우리가 조사를 요런 괄호로 묶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성분은 이게 는이 아니고 성분입니다. 성분은 품사가 문장에서 쓰이는 기능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요 은이 예를 들면 조사기 때문에 이러한 라운드 브래킷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요 조사가 이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해주냐 하면은 무엇을 성분이라는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라고 하면은 이때 요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까 주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은 이 기능 역할 중에 주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은이라는 조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명사에다가 조사 은까지 붙어서 이게 주어가 된 겁니다. 품사가 문장에서 쓰이는 기능. 자, 보세요. 자, 여기다 제가 God in detail이라는 문장을 하나 썼는데 신은 디테일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기를 하면서 아직은 그런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목표는 한국어에서 외국인 학생들 상대로 하는 저의 입장에서 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한국 학생들에게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든 간에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하고 풀어서 분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 성분은 품사가 자 보세요. 품사가가 요것도 여기다 주어져. 그런데 이때는 품사가 문장에서 쓰이는 기능 역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자, 요거는 품사 가는 은는 이가는 조사 주격 조사가 붙어서 요거를 주어라고 하죠. 또 요거는 에서라고 하는 것은 부사격 조사입니다. 즉 앞에 있는 명사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사어라고 합니다. 부사어. 그다음에 이거 쓰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쓰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 동사입니다. 서술어 동사입니다. 요때 느는 뭐냐라고 하면은 느는 쓰이다라고 하는 동사가 옆에 뒤에 나오는 기능과 역할이다라고 하는 이런 명사를 수식을 해주기 위해서 어미가 변한 겁니다. 는으로 쓰이다. 자 보세요. 쓰다 라는 동사가 있고 또 이게 수동태로 쓰이다가 있는데 이때 이 다가 어미인 거죠. 그러면 늘 얘기했지만 이 어미가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미가 어떻게 변하냐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관형사형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다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는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쓰이는 기능 역할, 즉 동사나 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그 자체로서는 명사를 수식을 못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뭘로 변해야 되냐면 관형사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형어가 되어야만이 이것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예문을 갖고 이와 같은 이 7가지의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영어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쉽게 예를 들면 오늘은 예문을 갖고 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소년이다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이건 어려운 영어가 아니죠. 즉 영어로는 I am a boy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요때 너는 자 보세요. 너는 이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냐, 즉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는이라고 하는 주격 조사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는까지가 합쳐져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소년은 자 보세요. 명사입니다. 거기에 이다라고 하는 한국어에서는 이다는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자, 그런데 이게 서술격 조사가 붙어 있는 이때 명사는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명사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 볼 때는 자 보세요. 영어에서는 뭐라면 I'm a boy라고 하잖아요. 이때 I는 뭐냐? 여기서 주어가 되죠. 그다음에 am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동사입니다. 비동사라고 그러죠. 자, 동사는 서술어로 합니다. 자, 그다음에 boy는 뭐냐면 이거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SVC의 문형이 되는 겁니다. 자, 한국어의 학소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영어에서 동사는 뭐냐라고 하면은 서술어는 am입니다. 비동사의 am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뭐냐면 보호입니다. 즉 한국어에서의 서술어는 영어의 보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문장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면은 그러면은 영어에서 얘기하는 동사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한국어에서 서술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꽃은 아름답다. 자, 아름답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A flower is beautiful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꽃까지 은까지 들어가면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합니다. 이 꽃이라고 하는 명사가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 하면은 은이라고 하는 주격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은까지가 이게 주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지난번에도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할 때 구나라거나 는구나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은 형용사다 동사를 구분했지만 아름답다의 어미다를 구나를 붙여봐가지고 아름답구나 아름답는구나를 해보면은 이거는 구나가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형용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여기서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영어에서는 한국어의 형용사는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영어의 a flower가 이게 주어고 그다음에 is가 뭐냐면 서술어입니다. 그다음에 beautiful이 형용사로서 무슨 역할을 하면 이게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영어의 동사와 동사로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과 한국어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음에는 또 이제 목적어, 보호,
그다음에 수식어 이와 같은 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영어 문장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영어 문장과 한국어를 갖고 이러한 그 성분 그다음에 역할과 기능을 분석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